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어줍니다. 박영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작은 부엌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깔끔하게 정리된 앞치마를 두릅니다. 68세라는 나이에도 그녀의 하루는 규칙적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일상이지요. 민수야, 일어나야지. 아침 7시가 되면 아들 방문을 두드립니다. 40이 훌쩍 넘은 아들이지만 여전히 그녀에게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민수는 늘 늦잠을 자곤 했습니다. 어릴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희가 살고 있는 집은 서울 외곽의 소담한 단독주택입니다.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 빚을 내어 장만한 집이지요. 30평 남짓한 이 집에서 민수를 키웠고 이제는 며느리 서연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방 한편에는 오래된 장롱이 있습니다. 그 안쪽 깊숙한 곳에 통장들이 숨어 있지요. 평생 모은 돈, 아끼고 아껴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 재산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노후에 써야 할 돈치고는 제법 됩니다. 어머니, 또 그 걱정이세요? 며느리 서연이 거실로 들어옵니다. 35살의 서연은 언제나 단정한 모습입니다. 화장도 적당히, 옷차림도 깔끔합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며느리지요. 아니야. 그냥 영희는 말끝을 흐립니다.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민수의 사업이 또 기울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번이 벌써 3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치킨집이었습니다. 동네 상권이 좋지 않다며 6개월 만에 접었지요. 두 번째는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1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영희는 자신의 통장을 털어 아들을 도왔습니다. 민수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며. 혼잣말이 새어나옵니다. 남편 박종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30년을 일했지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샀고 민수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많아요. 민수 오빠 이번엔 잘 될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다정합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영희는 그런 생각을 했다가도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며느리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후가 되자 민수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얼굴이 어둡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봅니다. 엄마, 왜 그래? 민수야,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 예상했던 말입니다. 영희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나 필요해?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40이 넘은 남자가 어머니 앞에서 우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영희는 그날 밤 장롱 앞에 앉습니다. 통장을 꺼내어 잔고를 확인합니다. 이번에도 도와주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망설이지 않습니다. 아들을 위한 것이니까요. 내 노후는 민수가 지켜주겠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라기보다는 희망에 가깝지요. 아들이 성공하면 자신이 늙어서 아플 때 보살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헌신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은행에 갑니다. 친숙한 창구 직원이 인사를 건넵니다. 또 찾으러 오셨어요? 응. 아들 일로. 어머님, 너무 많이 빼시는 것 아닌가요? 노후 자금인데. 직원의 걱정 어린 말에 영희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는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민수에게서 온 문자입니다. 엄마, 고마워.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 영희는 폰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탁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지만 뭔가 미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어머니, 몸 관리 잘 하셔야 해요. 서연이 말합니다. 평범한 말인데 왜인지 영희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래, 건강이 제일이지. 민수도 맞장구를 칩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어머니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영희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이상한 예감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나이가 들면서 감이 예민해진 것일까요? 괜찮을 거야. 자신에게 말하지만 확신은 서지 않습니다. 영희는 모릅니다. 자신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바깥에서는 빗소리가 들려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왠지 불길하게 들립니다. 영희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영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일을 시작했지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거든요. 괜찮을 거야. 혼잣말을 하며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하지만 어지러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지요. 아침 7시 민수를 깨우러 갔습니다. 평소처럼 방문을 두드렸지요.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영희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요. 왼쪽 팔다리가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어머니를 흔들었지요. 119, 빨리 119.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지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영희에게는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지요.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응급실 의사의 말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옆에서 울음을 터뜨렸지요.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하지만 서연의 눈물 속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도감 같은 것이었을까요? 영희는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5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민수는 수술실 앞에서 계속 기다렸지요. 서연도 함께 있었지만 자꾸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누구한테 연락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돼서. 서연의 대답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재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2달, 길면 반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지요. 중환자실에서 영희가 깨어났을 때는 이틀이 지난 후였습니다. 민수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지요. 엄마, 괜찮아? 영희는 대답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이 한쪽으로 돌아간 것 같았지요. 천천히 말해도 돼. 의사 선생님이 곧 나아질 거라고 했어. 민수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조급해 보였지요. 돈은 영희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수술비가 걱정되었거든요.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사업도 어렵고 이제 병원비까지 들어갔으니까요. 일주일 후
영희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지요. 물리치료사가 매일 와서 운동을 시켰습니다. 아프셔도 참으셔야 해요. 그래야 빨리 나으세요. 영희는 이를 악물고 재활에 임했습니다.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어느 날 서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지요. 미안해. 영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 통장에서 쓰면 되잖아요. 서연의 말에 영희가 놀랐습니다. 자신의 통장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민수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돈을 좀 모아두셨다고. 그건 나중을 위해. 지금이 나중 아닌가요? 어머니가 아픈데. 서연의 논리는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불편했지요. 그날 밤 민수가 병실에 왔습니다. 서연은 집에 있다고 했지요. 엄마, 통장 좀 줘. 왜? 병원비 내야 하잖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거고. 민수의 말은 사무적이었습니다. 예전의 따뜻함이 없어 보였지요. 얼마나? 다 줘. 내가 관리할게. 다. 영희가 놀랐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달라니요. 엄마가 관리하기 어렵잖아. 손도 불편하고. 민수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지요. 조금씩 주면 안 되니? 매번 와서 받기 힘들어. 한 번에 처리하자. 민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마음이 아팠지요. 결국 영희는 통장과 도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거든요. 고마워, 엄마. 민수가 통장을 받아들 때 그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영희는 그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지요. 한 달 후 영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걷기는 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불편했지요. 말도 예전만큼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집이 좋으시죠?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예전과 달라 보였지요. 응. 그래. 영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겼지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통장도 없고 몸도 불편하고 가족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무서워졌지요. 그날 밤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었지요. 마치 자신의 앞날처럼 캄캄해 보였습니다. 내가 이들에게 짐이 된 건가?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이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영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의 몸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서연이 물컵과 함께 약을 가져다 줍니다. 예전보다 친절해 보이지만 어딘지 기계적입니다. 고마워. 영희는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요. 민수는 요즘 집에 늦게 들어옵니다. 사업 때문이라고 하지만 표정은 늘 어둡습니다. 또 안 됐나 보네. 영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또 기울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영희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몸이 피곤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문 틈으로 거실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민수와 서연이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서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번 사업은 잘 될 거야. 민수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매번 그 말이야.
벌써 몇 번째야? 이번엔 정말 다르다고. 다르긴 뭘. 어머니 돈도 거의 다 썼잖아. 영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돈을 벌써 다 썼다니요. 그래도 집이 있잖아. 민수의 말에 영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서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마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뭘 말하는 거야? 이제 기회야, 여보. 무슨, 어머니 오래 못 가. 서연의 말에 영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뇌졸중 한 번 왔으면 또 올 수 있어. 의사도 그랬잖아. 그렇긴 하지만, 그때가 되면 정리하면 우리 거야. 집도, 남은 돈도. 영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니요. 서연아. 그런 말 하지 마. 민수가 말렸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현실을 봐야지. 어머니가 언제까지 사실 것 같아? 나이도 많고 몸도 안 좋고. 그래도, 그래도 뭐야?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하고? 계속 이렇게 찌그러져 살 거야?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니한테 미안하잖아. 미안하긴.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병간호도 하고 돈도 다 써주고. 그건 당연한 게 어디 있어. 다른 집 봐. 요양원 보내던지 아예 연락 안 하던지. 영희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연이 이런 사람이었다니요. 우리가 그래도 효자 며느리 노릇했잖아. 이제 우리 차례야.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영희는 아들이 며느리의 말을 거부하길 바랐지요. 알겠어. 하지만 민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는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민수의 다음 말에 영희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다리면 너무 오래 걸려. 서연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럼 어떡해? 방법이 있을 거야. 무슨 방법? 약이라든지. 영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자신을 죽이려는 건 아니겠지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 위험하긴. 하지만 어머니가 원래 몸이 안 좋으시잖아. 자연스럽게. 잡힐 수도 있잖아. 조심하면 안 잡혀. 어머니 나이에 갑자기 돌아가셔도 의심하는 사람 없을 거야. 영희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민수가 물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는 기색이 없었지요. 내일부터. 차에 조금씩 넣어서. 차에? 어머니 매일 차 드시잖아. 거기에 조금씩. 무엇을? 수면제 같은 거. 조금씩 늘려가면서. 영희는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겠어. 시작하자. 민수의 마지막 말에 영희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영희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었지요. 영희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방금 들은 대화가 되살아났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악몽 속에서도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어머니 오래 못 가. 영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믿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며느리와 아들이 시어머니를 죽이려 한다니 누가 믿겠습니까? 영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거든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서연이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소름 끼치게 느껴졌지요. 응.
영희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서연은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서연이 차를 끓였습니다. 영희가 매일 마시는 둥글레 차였지요. 어머니, 차 드세요. 서연이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영희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찻잔을 받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평소의 구수한 냄새와는 달랐지요. 무언가 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몸에 좋으니까. 서연의 말에 영희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정말로 뭔가를 넣은 것 같았거든요. 고맙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서연이 지켜보고 있어서 마시는 척해야 했지요. 입술에 차를 댔을 때 쓴맛이 확 올라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쓰고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어때요? 맛있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예리했지요. 응, 맛있어. 영희는 마시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마시지 않았지요. 서연이 부엌으로 들어간 틈에 영희는 재빨리 차를 화분에 부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보지 못했지요. 다 드셨네요. 더 드릴까요? 서연이 빈 찻잔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됐어. 영희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서연과 더 있기가 무서웠거든요. 방으로 들어가서 영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독을 넣었던 것입니다. 마냥 마셨다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후에 민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워 보였지요. 어머니, 몸은 어때? 민수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지요. 괜찮아. 영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차 많이 드세요. 몸에 좋으니까. 민수의 말에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과 똑같은 말이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지요. 어머니,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혹시 잠 안 오시면 말씀하세요. 좋은 약 있거든요. 영희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수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 그래도 나이 드시면 잠이 안 와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는데. 서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 같았지요. 식사를 마치고 영희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방문을 잠글 수 없었습니다. 손잡이가 고장났다며 민수가 고치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것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문이 잠기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잠들 수 있겠습니까? 새벽 2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슬금슬금 걸어오고 있었지요. 영희는 숨을 죽이고 누워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자신의 방문 앞에서 멈췄지요. 문고리가 살짝 돌아갔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영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베개로 숨통을 막으려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다행히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지요. 그 후로 영희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거든요. 다음 날부터 영희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서연이 주는 차는 절대 마시지 않았지요. 마시는 척하고는 몰래 버렸습니다. 어머니, 차를 너무 안 드시네요. 사흘 후 서연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배가 불러서. 그래도 드셔야죠. 몸에 좋은데. 서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서연의 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밥도 잘 안 드시고 차도 안 드시고 몸이 안 좋으신가요? 괜찮아.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혹시 어디 아프신 것 같은데. 영희는 서연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뭔가 핑계를 댈 수 있겠지요.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한번 괜찮다고! 영희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연이 깜짝 놀랐지요. 그날 저녁 다시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왜 안 마시는 것 같지?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눈치챈 건가? 그럴 리가. 하지만 계속 이러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민수의 말에 영희는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음식에 넣으면 어때? 그것도 좋겠네. 밥에다가. 영희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음식도 믿을 수 없게 되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영희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조금씩만 먹거나 아예 굶기도 했지요. 어머니, 왜 이렇게 안 드세요? 민수가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그래도 드셔야죠. 몸이 약해지시면 민수의 말에 영희는 씁쓸했습니다. 자신을 걱정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으니까요. 이틀 후 영희는 현기증으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제대로 먹지 않아서 몸이 약해졌거든요. 어머니, 서연이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지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아니야. 괜찮아. 이러시면 안 되죠. 민수 오빠한테 연락할게요. 서연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 가짜 걱정이 묻어 있었지요. 그날 밤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요? 이웃 정순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분이지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믿어줄까요? 그래도 말해봐야지. 영희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거를 남길까요? 말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거든요. 그때 휴대전화가 생각났습니다. 녹음 기능이 있었지요. 그래. 녹음을 해야겠다. 영희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맞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했거든요. 방문 틈으로 복도의 불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위협적으로 보였지요.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야 한다. 영희는 이불 속에서 작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들의 참을성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영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영희는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었거든요. 핸드폰을 꺼내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김영준, 고향 후배였지요. 영희와 형준은 같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형준의 어머니가 몸이 약해서 영희가 많이 도와주었지요. 그 인연으로 형준은 영희를 친어머니처럼 여겼습니다. 여보세요? 형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지요. 형준아. 나야. 박영희, 누나. 누나, 어머. 정말 누나세요? 형준의 목소리가 반가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응. 형준아. 누나. 어떻게? 갑자기 왜요? 몸은 괜찮으세요? 형준아.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누나.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만날 수 있을까? 급한 일이야. 물론이죠. 지금 당장이라도.
형주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형주는 50대 중반이었지만 여전히 듬직해 보였지요. 누나, 많이 늙으셨네요. 너도 나이 들었잖아.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표정은 어두웠지요. 무슨 일이세요? 형준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수의 사업 실패, 자신의 뇌졸중, 그리고 들었던 끔찍한 대화까지. 정말이에요? 형준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누나,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형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증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녹음을 하세요. 그들의 대화를. 영희도 같은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목격자도 필요합니다. 목격자. 신뢰할 만한 이웃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정순이가 있어. 영희가 이웃 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벽하네요. 정순 할머니에게 부탁하세요. 형준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었습니다. 누나,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고마워. 형준아. 당연한 일이죠. 누나가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도와주셨는데. 형준의 말에 영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말을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곧바로 정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웬일이야, 영희야? 정순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영희는 정순에게도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정순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지요. 세상에 그런 일이. 믿어줄 거지? 당연하지. 너를 얼마나 오래 봤는데. 정순이 영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와줄 거야? 물론이야. 그 나쁜 것들을 가만둘 수 없어. 그날부터 영희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핸드폰 녹음 기능을 연습했습니다. 정순이가 도와주었지요. 이렇게 누르면 돼. 응. 알겠어. 영희는 몇 번이고 연습했습니다. 일주일 후 기회가 왔습니다. 민수와 서연이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영희는 핸드폰을 켜고 방문 틈으로 들었습니다. 왜 아직도 안 죽지? 서연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넣었는데. 양이 부족한가? 더 넣어야겠어. 조심해. 너무 많이 넣으면 의심받아. 알겠어. 영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녹음했지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녹음을 계속했습니다. 이번엔 밥에 넣어볼까? 좋은 생각이야. 얼마나 넣어야 하지? 조금씩 늘려가면서 언제쯤 효과가 나타날까? 한 달 정도면 끔찍한 대화들이 녹음되었습니다. 한 달 후 영희는 형준에게 연락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신고하죠. 경찰서에서 영희의 신고를 받은 형사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아들이 어머니를 독살하려고 했다고요? 네. 여기 녹음 파일 있어요. 형준이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은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네요. 바로 체포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날 오후 민수와 서연이 체포되었습니다. 뭔 소리야?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거짓말하는 거야. 서연도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 앞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았지요. 이 목소리 당신들 것 아닌가요? 수사관이 녹음을 틀었습니다. 왜 아직도 안 죽지? 서연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이번엔 밥에 넣어볼까? 민수의 목소리도 명확했지요. 두 사람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건 할 말 있으면 변호사 선임 후에 하세요. 수사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3개월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지요. 며느리와 아들이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재판장에 영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피해자 박영희 씨 진술해 보세요.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위해 평생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겠습니다. 재판장이 녹음을 틀었습니다. 어머니 오래 못 가. 서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기회야. 정리하면 우리 거야.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에 조금씩 넣어서. 수면제 같은 것을.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끝까지 부인했지요. 조작된 거예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하지만 음성 감식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전문가의 증언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피고인 박민수 최후 진술하세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키워준 아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네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최서연은 어떻습니까? 서연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민수 최서연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희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마음은 아팠거든요. 누나, 이제 안전해졌어요. 형준이 영희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고마워. 형준아. 너 아니었으면 당연한 일이에요. 법정을 나서면서 영희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요. 이제 새로 시작해야겠어. 영희의 목소리에 희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결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희는 마음을 굳혔지요. 모든 걸 정리해야겠어. 영희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영희는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형준이 함께했지요. 상속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부 다요? 네. 집과 남은 재산 모두요. 그럼 어디로? 복지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누나, 정말 괜찮으세요? 형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지어보는 평온한 미소였지요. 서류 작성을 마치고 나오는 길, 형준이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하실 거죠? 전혀. 오히려 속이 시원해. 어디서 사실 거예요?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서. 혼자 괜찮으실까요? 괜찮아. 이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 거야. 영희의 얼굴에 해방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영희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30평에서 10평으로 줄어들었지만 마음은 더 넓어진 것 같았지요. 누나, 이사 축하드려요. 형준과 정순이 찾아왔습니다. 고마워. 차라도 한잔 하자. 영희가 직접 끓인 둥글레 차를 내놓았습니다. 이제는 무섭지 않았거든요. 맛있네요. 이제 마음 편히 마실 수 있어. 영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수한테서 연락 왔어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편지 한 통 왔었어. 뭐라고? 용서해달라고. 출소하면 다시 잘해보자고. 어떻게 답장하실 거예요?
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답장은 안 할 거야. 왜요? 이제 끝난 일이야. 새로 시작하고 싶어. 영희의 목소리에 의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남은 영희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지요.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어린 민수를 키우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지요. 아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언제부터 잘못됐을까? 아마도 돈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업 실패가 반복되면서 민수가 변했지요. 돈이 사람을 바꾼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못 키운 건 아니야. 영희는 자신을 탓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택은 민수가 한 것이었으니까요. 다음 주 복지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부금으로 독거노인 돌봄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좋은 일에 쓰여서 다행이에요. 박영희님 성함으로 명명하고 싶은데요. 아니에요. 그냥 사랑의 집이라고 하세요. 영희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사랑의 집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영희도 초대받았지요. 이분이 기부자이신 박영희 님입니다. 사회자가 소개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감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희는 천천히 일어서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희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다만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가족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래요. 영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개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영희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지요. 집 앞에서 형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어디 갔다 오세요? 복지재단 개관식에 어떠셨어요? 뿌듯했어. 영희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나가 웃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형준아, 정말 고마워. 뭐가요? 너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형준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일기였지요. 오늘 새로운 시작을 했다. 무서웠던 지난 날들이 이제는 꿈만 같다. 비는 이어졌어도 마음이 끊기면 가족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나를 지켜주는 건 사랑이지 욕심이 아니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지요.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영희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6개월 후 영희는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을 돕는 일이었지요. 영희 선생님 덕분에 힘이 나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서로 힘이 되어주는 거죠. 영희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과거의 아픔이 아닌 현재의 평화와 미래의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혈연이 아닌 진심으로 맺어진 인연들이 더 따뜻했지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센터 마당에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어줍니다.